이번 시간에는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라가 살아온 생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반도라라는 학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라 관련한 성장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양육된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대상을 초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생활적인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사회 발달 단계에 갖고 있는 어떤 성장기 속에서의 다양한 주변 상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성인 혹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인간은 사회화에 대한 어떤 확장적인 단계에 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갖고 있었죠. 특히나 재직 중에 있었을 때 이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토대를 많이 이제 출발적인 영역에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공격성, 특히 주변 상황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가 나온 어떤 시기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학습이라는 거와 성격에 대한 발달과의 연관성과 상호 교류적인 내용에 대해 초점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 행동 수정에 대해서 어떠한 동기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가, 혹은 주변의 자극 요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공격성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사회학습 분석 등에 대한 어떤 저서들을 통해 반도라가 갖고 있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라는 특히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학자가 되고 있죠. 특히나 사회학습 이론이 갖고 있는 주 내용이 바로 행동수정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행동이 긍정적인 어떤 건강적인 행동을 초래해야 되는데 어떤 주변적인 환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혹은 원만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사회복 실천에서 사회복사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행동 변화를 우리가 유도하게 될 때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행동 수정, 인간의 바람직한 건강한 행동이라는 것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척,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은 환경과의 주변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 고유의 행동적인 유형을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관심이 있었죠. 따라서 반도라라고 한다면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회학습 이론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특히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인간은 어떻게 환경과 접촉을 시도하는가, 또 얼마나 다양한 어떤 상호 교류적인 역할을 통해서 바로 얘기하는 건강한 행동이라고 하는 유형을 야기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 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적인 내적인 과정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과정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행동주의 학파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학파 안에 사회학습 이론이 들어가는 경우죠. 특히나 반도라가 강조한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초점은요, 지금 얘기한 거요. 사람이 내면적인 과정,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외부 세계 이론도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자체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행동주의 학파의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의 핵심은요, 지금 이야기한 거,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자극들,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유기체, 그 유기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주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 유기체는 반응을 낳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반응을 통해서 다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극을 통해 유기체인 인간은 무엇인가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래하고 또 반응의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자극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순원적인 어떤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인간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 자극과 유기체와 또 반응이라고 하는 이 피드백적인 선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도라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극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에 영향을 주는 선행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 나타나는 반응은요. 다시 유기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서로 원인적인 요인도 되고 또 영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적인 어떤 과정이 또 그려지고 있는 경우죠. 따라서 유기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극이 인간인 유기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따라서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의 요인은 실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환경이 건강한 자극이 되어서 유기체에게 있어서 건강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선행적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좋고 건강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것들이 이렇게 좋은 자극과 동료와 혹은 따뜻한 어떤 영향 요인으로 되어서 건강한 어떤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가 유념해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기본 출발선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관과 기본 가정에서의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얘기하고 있는 외적인 것, 사회학적인 요소죠. 또한 인지적인 요소도 있다. 그럼 인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 스키너 또 파블로브가 얘기한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가장 중점을 갖고 초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요소죠. 그러면 사회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반두라의 경우는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우리 자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적인 과정 이것도 중요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간이라고 하는 형태에 영향을 주는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학습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하게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학습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파블로브의 또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에 있어서는요. 직접 경험하는 거죠. 직접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또 혹은 소거가 되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만을 강조한 토대였는데 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부터는 좀 많이 달라졌죠.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관찰이라는 것은 뭘까요? 남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내 동생이 혼나는 걸 보고 혹은 내 언니가 혼나는 걸 보고 아, 우리 엄마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저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또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어떤 애를 혼내요. 혹은 어떤 애를 칭찬해요.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이게 관찰이 간접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칭찬을 듣고 직접 혼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함을 통해서 내 것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람이라고 하는 유기체에 대한 어떤 그 자율성,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한 측면인 거죠.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행동주의 이론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반두라는 시사를 하는 거죠. 즉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간접학습, 간접 경험인 거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 특히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라고 하는 잠재의 가능성이 많고 훨씬 잔존 능력이 많은 이 대상들이 이후에 어떤 성인기라고 하는 자아 성장을 해나간 어떤 기본적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경험이 중요한지,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사하는 거죠. 즉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인 학습인가라는 걸 통해서 그 경험이 내재화가 되고 인지가 돼서 바로 행동에 직접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기화가 그야말로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본다면 반두라는 우리는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봄으로써 칭찬받는구나, 혼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칭찬과 벌을 받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학습이 된다. 즉 대리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인 학습을 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에서 인지가 중요하다. 즉 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혹은 내가 결정도 하는 능력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른 주변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 수많은 그 상황 중에서도 내가 주의 깊게 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내 거와 만드는 이런 관찰과 대리학습이라는 것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에 대한 자율성, 그만큼 어떤 독보적인 존재에 대한 능동적인 면을 부각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행동주의 이론에서 얘기한 부분도 일부 스키너와 파블로브가 얘기한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일반화, 소고라고 하는 거, 뭐 변별 자극, 정적 강화, 중요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행동주의에서 나왔지만 정점이라고 하는 행동주의의 정점은 바로 사회학습 이론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상담의 어떤 치료 과정에서 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사점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면도 강조했고요. 또 주변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가능했어요. 또한 클라이언트가 건강한 행동과 인지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떠한 주변적인 상황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관찰학습을 통해서 또 대리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자립적인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우리 사회복사가 유념해야 되고 또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즉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자기 주변에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처럼 괜찮고 또 그 앞에 어떤 괜찮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본인 클라이언트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과 발전 지향적인 어떤 과제와 제시를 주는 사람이 기존에 없었을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거죠. 즉, 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관찰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복지사의 모든 언행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클라이언트에게서는 대리학습의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하나하나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에게서는 모델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우리 사회복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유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론 속에도 이 내용들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두라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간접 경험의 중요성,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관찰학습 혹은 대리학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